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해드릴 TV 2025년 하반기 특별한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 내린 곳도 있습니다. 지난 얼마 전에는요, 아주 막 지긋지긋할 정도로 날씨가 엄청나게 더웠는데요. 이제는 인간이라는 건요, 금방 잊어먹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웠던가를 다 잊어먹고요. 이제 요즘 보면요, 목도리 하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래요. 어쨌든 이럴 때, 그러니까 계절이 갑자기 확 바뀔 때, 이때 진짜 건강 꼭 챙기셔야 됩니다. 예전에 보면 이럴 때 어르신들, 하여튼 장례 치르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꼭 챙기십시오. 자, 다음 주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립니다. 자, 지금 설왕설래하죠,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경주에서 만날 것이다, 안 만날 것이다, 또 만난다고 했다가 안 만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계략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하고 중국하고요, 서로 이제 대립각을 세우면 누가 손해일까요? 미국도 손해고 중국도 손해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조금 더 손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물건을 파는 입장이고요, 미국은 물건을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는 일단 관세 문제에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제 에이펙에서도 이제 뭔가 좀 실마리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특수목적 법인으로 해서 이제 우리 이제 외환보유고의 한 80% 되는 약 한 490조를 넣어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거기다 넣어놓으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오면 5대5로 나누자. 이제 언뜻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계산법을 중국식 계산법, 이제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렇죠. 이제 현대차와 이제 LG 엔솔이 이제 배터리 공장에서 우리 이제 근로자들을 막 쇠고랑 채워서 결국에는 이제 다시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또 이제 이민자 단속을 해서 이제 이민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좀 그 3D 업종에서 이제 일했던 그런 이민자들을 또 다 내쫓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을 이제 다시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게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1인당 GDP라고 하면 미국이 이제 한 8만 5천 달러 정도 됩니다. 8만 5천 달러. 우리나라가 이제 3만 5천 달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인구가요, 그러니까 평균 임금이 지금 환율로 계산 안 할게요. 예를 들자면 8,500만 원. 우리나라는 3,500만 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공장을 짓고 기술진들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미국의 근로자들을 교육시켜라. 그러면 얼마를 주고 허드렛 일도 못하는 그런 친구들을 무려 월급을 800만 원씩 주고, 기술자들은 300만 원 받고 와서 800만 원짜리 교육을 시킨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경제학자나 경제 TV 이런 쪽에서 보면요, 불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철강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저는요, 좀 달리 보고 있는 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건요, 달러 리셋입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건요, 준전시 상태라고 그랬어요. 준전시 상태. 국방부 장관을 전쟁부 장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준전시 상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중국하고 미국하고요, 전쟁을 하게 되면요, 물론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국방력으로 계산하면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은 이제 박살이 나겠죠. 그런데요, 이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좀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요, 미국이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전시 상태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보세요. 전쟁하면요,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철강이에요. 쇳덩어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면 우방 국가라고 하는 미국과 일본과 한국에서 생산량은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10%입니다. 10%. 그것도 어디다 의존해요? 일본과 한국에 의존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미국이 전쟁을 났다. 배로 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에.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는
철강 회사를 만들고 조선소를 만들고 그러면 일은 누가 하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제 요즘에 이제 나오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요즘 이제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을 많이 가고 하잖아요. 그리고 AI. 그러니까 AI가 접목된 휴머노이드 어떤 로봇이 이미 그 테크 기술이 미국에 이미 다 완성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공장을 지면 그럼 누가 일하느냐? 이제 관리자 몇몇 빼고는 이제 로봇이 일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왔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짚고 자 일단 차트로 넘어갈게요. 최근에 이제 그 모 당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야당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요즘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인위적으로. 그래서 중국 자금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주가를 올리고 있다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봐요. 지금 현재 상태는요. 우리 5,150만 국민이 똘똘 하나로 뭉쳐서 이걸 이겨내야 되거든요. 자, 중국 자금도 들어오고 일본 자금도 들어오고 미국 자금도 들어오고 유럽 자금도 들어오고 해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요. 잘 보세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내리고 인위적으로 올리고 인위적으로 행보하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모르셨냐고.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다빠지는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방송을 보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설명드리는 건 기준과 원칙, 예,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방송 때 늘 말씀드리지만 일반 좀 정직한 정말 아주 훌륭한 기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부 기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헤쳐서 기사를 올리면 그 기사를 가져다가 좀 이제 부연 설명하고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개인 투자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뭐 편가르기하고 이간질하고 그런 세상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저도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전 정부보다는 이번에 새 정부가 그래도 뭔가 주식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화면 들어가서 자 설명드릴게요. 이게 한 이틀 전인가요? 며칠 전에 이제 나왔던 기사인데요. 자 놀라지 마세요. 뭐라 하냐면 로보스타라는 종목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지금 난리 났어요. 로보스타 그래갖고요. 지금 막 열심히 삽니다. 뭐 7만 원대 막 이렇게. 로보스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테크 기술은 미국에서 갖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가 뭐 로봇 기술이 뭐 세계를 뭐 제패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자, 개별 호재도 없는데도 한 달 새 주가가 몇 퍼센트? 90% 상승했다. 그래서 로보스타 미스터리.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 쓰냐면 호재성 공시 실종에도 6개월 주가 상승률이 무려 130%가 날아갔다. 그래서 개별 기업 이슈보다는 로봇산업진흥농 그래서 주가 상승 견인했다. 제가 여기 이제 뭐라고 이제 빨간 줄을 쳐왔냐면 이제 BPS예요. BPS 청산가치라고 그러는데 얼마라고 써 있냐면요. 9,4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9,400원. 그러니까 9,400원짜리를 여러분들 7만 원, 6만 원, 8만 원에 사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산 가치 대비 저는요 2.5배가 넘어가면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사를 이제 잘 쓰셨어요. 뭐요? 왜 올라가? 왜 그러는데? 그러고 이제 전화해 볼 거 아니에요. 로보스타에다. 그 무슨 일, 뭐 호재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네, 주식 대혁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낱낱이 여러분들 하나하나 종목을 좀 파헤쳐서 지금 실제 거래되는 종목도 있고 상장 폐지 이제 그 상장 폐지 이미 확정된 종목들 거래 정지된 종목들 그래서 물려 있고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런 종목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융의 부정부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금융 쪽에 부정부패가 제일 많은 나라가요, 중국입니다.
중국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회사들을 그냥 막 상장시켜서 막 뇌물을 받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중국은.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죠? 지난 시간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그 제조업 강국이란 말이죠. 제조업 강국. 세계 순위로 따지면 4위고요. 그리고, GDP도 한 9위, 10위 왔다 갔다 합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예, 그래요. 근데 금융은 40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나라 원화 자체를 전 세계에서 어떻게 얼마나 통용이 되느냐, 아주 미미한 숫자예요. 그죠? 0. 몇 %밖에 안 돼요. 자, 주식 대응명. 그러니까 어떤 내용 들고 하냐면 이겁니다. 로키드 헬스케어 그러니까요. 선생님, 그 로봇주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이제 상당히 써왔습니다. 예? 로봇에 난리 났어요. AI, 로봇, 뭐, 하여튼 뭐, 비만, 무슨, 뭐, 대머리, 하여튼. 자, 그래요. 자, 여긴요. 바이오 플랫폼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로킷 헬스케어라는 회사인데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뭐냐면요. 신성장 기업. 이게 이제 특례 상장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회사, 지금 이제 돈은 못 버는데, 앞으로 괜찮을 거야. 기술은 있어. 그런데 이 회사 조금만 도와주면 괜찮을 거야. 그러면 그거는요, 어떤 엔젤 투자나 정부 차원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지, 개인 투자자들 소중한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이 돈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거거든요. 신성장 기업은 철저하게 폐지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요. 여기 10월 16일 이제 이 기자분은 제가 불러 처리를 했어요. 예. 자, 25년 10월 16일 오전 10시 55분에 이런 기사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요, 이제 지난주 며칠 거 이제 제가 캡처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어떤 기사일까요? 이런 기사가 딱 뜹니다. 자, 기자가 돈 받고 작전한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권들 쭉 보면요. 그런 기자분들, 경제부 기자, 그러니까 이제 일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주 소수 인원이 그 업체로부터 뭐 돈을 좀 일부 받고 뭐 그래서 또 그것까지 기사 나오는 건 괜찮은데 또 주식까지 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지금 파헤치는 정부는요. 2번 정부밖에 없다. 자, 로키드 헬스케어 이름을 왜 이렇게 줬을까? 그죠? 예, 딱 로봇 같잖아요. 그죠? 로키드 헬스케어. 미국 대형 병원에서 당뇨발 재생 공공보험 수령 제도권 시장 진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갔을 때 이런 기사를 빵 내보냅니다. 빵 내보내요. 잘 보세요. 이 종목. 혹시 이제 이 종목을 들고 있는데요. 선생님 뭐 종목 진단 해준다면 계속 들고 가야 되나요? 내일 당장 파시면 됩니다. 자, 어떤 회사냐 보면요. 글로벌 인증 확보로 실적 개선 가속과 동사는 2012년 재생치료 시장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서 설립됐고 2025년 코스닥의 기술 성장 기업으로 상장하였음. 자, 뭐라고요? 기술 성장 기업. 기술이 있는데 돈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떤 기사,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장기 재생 플랫폼 전문 기업 로킷 헬스케어는 미국 대형 3차 병원에서 자사 제품으로 이루어진 당뇨발 재생 치료에 대한 공공보험 수령을 뭐 공식 확인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뭐 등등등등.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를 보시면 됩니다. 잘 보시게요. 그 다음 장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회사가 향후 앞으로 어떤다. 미국, 유럽, 중동 시장에서 피부 연골, 신장 등 AI 초개인화 장기 재생 플랫폼을 순차 사용할 계획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유석환 대표님께서 AI 기반 재생 의료가 미국 공식 제도권 보험 체계 어쩌고저쩌고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개인투자 여러분. 오늘은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좀 방송을 좀 채워 나가도록 합니다. 자, 보실게요. 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지를 뭘 보여야 되냐면요. 대주주 지분이요. 수장님, 1년 안에 현금 할수 비율과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 보이지 않아요? 상당히 좋으네요. 여기 보면요. 퍼센트가 10%대요. 10%. 제가 늘 안정성 지표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요. 스탠다드가 몇 퍼센트? 200%다. 200% 이하에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막대 그래프상은 훌륭해 보이죠? 그리고 24%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놀라지 마세요. 로키드 헬스케어 사고 싶으세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지난 정부와 지지난 정부 저는 정말 놀랍도록 왜 이럴까? 대한민국. 자, 코스피, 코스닥도 같이 따라 올려야 되는데 안 올라요. 절대 안 오릅니다. 1,800개 종목이. 코스닥 800포인트가 아니라 못해도 1,200, 1,300은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상적인 종목이 올라올 게 됐어요. 자, 보세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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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까지 적자입니다. 그리고 에스티메이트 추정치입니다. 올해 2025년이 끝나면 1억일 거래. 1억. 영업이익이 1억. 그러면 야, 기술이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대주주 지분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작정을 하는 거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부채 비율 유보율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잠식, 해당 사항 없음, 완전 잠식, 완전 잠식, 완전 잠식, 완전 잠식. 그리고 상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다는 뭐 이렇게 378% 써놨어요. 그건 너네들 마음이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청산 가치가 어떻게 되냐 봤더니 청산 가치 마이너스. 올해는요, 이 회사가 한 776원 정도 될 거래요. 이런 종목을 사신다고요? 이런 종목을 사신다고요? 이거 좀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 고관대작들이 알고 봤더니 뭐 부동산을 어쩌고 주식을 어쩌고 그러는데, 자, 저는요, 그런 어떤 그 기사도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예, 좀 속상한 그런 내용들은, 예, 뭐 어차피 조사 안 할 거면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나? 너무 좀 실망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7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대지분이 24%입니다. 롯깃 헬스케어. 그리고 기사를 막 내보내요. 그리고 얼마까지 올라간다? 700원짜리를 36,000원에 사시고 37,000원에 사시겠습니까? 700원짜리를. 여러분 700원 가지고요. 어떤 마트 가면 살 거 없어요. 그잖아요. 지금 과자 한 봉지도 뭐 2,000원, 1,500원. 아이스크림도 그렇고요. 그런데 700원짜리가 어떻게 이 금액에 거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막 이런 기사를 막 내보내서 사람들을 꼬십니까? 여러분, 매매하실 때 그 종목의 재무제표를 보시고 이걸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신성장 기업이라는 거,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가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진입 못하게 하고, 지금 진입해 있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0개 넘는 종목이 영업이익을 내서 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이 400개가 넘다고요. 그러면 400개 넘는 그 기업을 상상할 수 없는 수십조, 수백조를 갖고 있는 개인, 수백조는 아니죠. 그죠? 수십조를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항상 사실 때,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요, 이 종목을 제시하는 방송도 있더라고요. 야, 이 종목을 제시한다? 야, 그래요. 저는 아주 소름이 끼칩니다. 소름이. 그래서 제 방송 보면서 아니면 그냥 가까이 안 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거 하시겠어요? 700원짜리? 그리고 이런 종목은 이제는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되고요. 어떻게 들어왔느냐? 한국거래소에서 이 롯깃 헬스케어에 대해서 바이오 플랫폼에 관련된 어떤 기업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 회사가 이 회사를 낱낱이 기술을 파악하고, 이 회사는 정말 성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특례 상장, 즉 신성장 기업으로 상장시켜도 됩니다라고 승인이 나면 우리 이제 한국거래소 이사장님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통보하고 상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뭔가 좀 그래요. 자, 제 생각이에요. 좀 작정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식 대혁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일요일 저녁 7시에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 뵙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올리패스. 이건요, 이데일리에서 광고가 나온 겁니다. 이데일리에서 기사가 나온 거예요. 올리패스 코스닥 상장 폐지 확정. 예, 그러니까 막 이거 확정. 그죠? 이거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확정 뭐 이러면 좋은 내용 아니겠어요, 그죠? 금메달 뭐 확정. 자, 이게 올리패스라는 종목인데요. 코스닥 상장 폐지 확정이 됐대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를 쫙 보면요,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 보실래요? 21년 2월 달에요. 27만 6천 원까지 갔습니다. 27만 원 이렇게 할게요. 27만 원. 27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거래 정지됐는데요. 1,600원.
1,600원. 그러니까 1,500원 갔다가 1,600원에 거래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이 회사가 신났어요. 이때 야 이게 최고죠, 그죠? 27만 원. 예. 27만 원에 판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도대체 얼마를 버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올리패스.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자고요. 올리패스를. 자, 올리패스가 뭐 하는 회사냐? 여러분들은 저 HTS를 들어가 보시면요. 뭐 비즈니스 서머리에서 나와요. RNA 치료제 시장 성장성 확대, 동사는 2006년 RNA 치료제 개발 목적으로 설립된 바이오 기업. 자, 바이오. 우리가 이제 특히 코스닥 같은 데는 바이오가 아직까지도 옛날부터 뭐 바이오 가지고요. 하여튼 개인 투자자들 돈 많이 빼서 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체거래에서도 2000년도 초반에 한번 만들었다가 없앴듯이 이번도 좀 없애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발 저는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 이렇게 이제 뭐를요? 개발 목적. 네. 개발 목적으로 이 회사가 생겨났고요. 우수한 세포 투과성과 높은 핵산 친화성을 갖는 뭐 OPNA를 통해서 어쩌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상장 폐지 확정이 됐대요. 얼마? 27만 원 찍고 1,600원에. 그럼 이걸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떠란 말입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뭐라고 기사가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 14일 우리나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는 H상표 들여놓으면 안 돼요. H상표. 정상이 아닌 종목을요. 시장에 들여놓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기업 심사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올리패스의 상장 폐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0일 내려진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서 회사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심의한 결과 기각 결정을 내린 거다. 그래서 기업의 계속성, 계속 할 수 있느냐, 경영 투명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회사 안 돼. 문제가 있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A상표 코스닥 시장본부 한국거래소 이사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 회사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정상적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안 된다고요. A상표 이거를 정말 뿌리를 뽑는다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금융시장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 일단은 경영 악화입니다. 그리고 연이은 연구 지연. 연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물이 자꾸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쏟아붓는데 뭐 힘들다. 그리고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올해 반기 보고서에서 감사 의견 거절. 예. 빠꾸 당한 거예요. 그죠? 예. 오케이. 자, 보실게요. 어떤 회사일까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저 고점 찍었던 때가 21년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잘 기억해 보세요. 저 때는 대통령이 어느 분이었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저 보실게요. 지금요 13%입니다. 대주지분이 13%. 그리고 유동비율, 부채 비율이 많죠, 그죠? 얘는 애시당초, 그죠? 애시당초. 뭐 매출액이 0원, 뭐 4억, 뭐 그러고 막 이렇게 5년 전적 적자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들어와서 좋아.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서부터 해당 사항 없고 뭐 그리고 자, 중요한 건 뭐 18,000원, 12,000원, 3,000원, 지금 700원, 2,500원. 자, 이 종목이 21년도면은 이제 그죠? 이때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회사가 요 당시에도 뭐 3년 연속, 5년 연속 적자겠죠. 그래서 27만 원을 고점 찍고 내려와서 1,600원에 거래 전기가 됐으면 그러니까 얼마만큼 큰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열어서 이 회사는 계속성이나 경영 악화 그러기 전에 발을 못 붙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확정이 됐대요. 자, 이런 내용 보면요. 하시면 안 된다고요. 대주지분 보시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이렇게 5년 연속, 3년 연속 적자. 이거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400개가 넘어요. 그럼 빨리빨리 정리하셔야 되고. 자, 정리를 하면 뭐합니까? 그런 애들이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요. 폐지시켜야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요.
대체거래소 없어지고. 네. 그리고 호가 주문창도 예전으로 좀 돌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올리패스 코스닥 상장 폐지 확정. 이러면 끝나는 건가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방송 채널 돌리다가 무슨 뭐 종목 뭐 배틀 그래갖고 막 이 종목 저 종목 매수가 내일 시초가에 뭐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얼마고 손절가 얼마고 이런데 현혹되시면 그냥 안 돼요. 그 말씀 드릴게요. 자, 주식 대혁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3714-2815. 자, 이 종목은 현대바이오인데요. 자, 이 종목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요. 이때. 여기가요. 예, 31,200원인데요. 여기 지금 5,300원. 지난 주말에 이제 아는 지인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현대바이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왜요? 그랬더니 누가 자기 이제 친구 아드님이 이 종목을 엄청나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 종목을 사면 안 되는 이유, 이제 내 기준, 성수장의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분은 좀 알아듣는 거, 이분은 안 샀으니까.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제 이 종목을 물어보느냐? 그 그러니까 친구분의 아들이 샀는데 너도 좀 사보지 이런 거죠, 그죠? 왜 그런 어떤 지옥으로 황천길 가는데 꼭 손을 붙들고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제 말이 또 꼭 틀리다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혹시 들고 계시다 그러면요, 저는 개인적인 사견을 드리는 겁니다. 내일 당장 도망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31,240원 찍고요. 지금 5,000원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이때 거래량 시세 분출했고요. 지금 주저앉아 있으니까 다시 거래량 뭐 들어와서 시세 분출한다. 그럴 일은 없고요. 여러분, 현대라고 그러니까, 야, 손님, 현대야, 현대. 아니, 삼성이든 현대든 SK든 LG든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주거나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을 주거나 아니라니까요. 이 친구들 결국에는 여러분들과 맞짱을 뜨는 거예요. 네가 죽냐 내가 사냐. 그렇죠.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라 현대그룹이 돈을 벌면 여러분들 돈을 잃는 거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 이 친구들이 돈을 잃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예? 야, 간판이 현대야. 아니에요.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 이것도 이제 왜 상장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라고 쓰냐면 그놈의 바이오. 예. 자, 좀 그만합시다. 바이오. 우리나라는 약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건 미국에서 만드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신약을 개발해도 FDA에서 승인 안 내줘요. 내주겠어요, 걔네들이. 미국은 뭐 먹고 살아요? 약 팔아 먹고 살아요. 미국은 뭐 먹고 살아요? 비행기 팔아 살아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요, 자체적으로 기술로 비행기 만들었다고 해서 중국 국민들이 막 가서 막 유튜브 찍고 막 휴대폰 뭐 동영상 촬영하던데 지금 생산 안 하잖아요. 왜? 중국 비행기 70%의 엔진과 부품은 미국 겁니다. 근데 뭘 중국산입니까? 진짜 웃겨요. 그죠?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 전문 코스닥 상장사 현대바이오. 예, 현대바이오. 그래서 이 방송을 빌어서 말씀드린 거, 저는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무슨 악한 심정, 악한 뭐 그런 감정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너네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설명할게. 자, 이건요, 주봉이고요. 여기서 일봉을 보니까, 일봉을 보니까 이때요, 예, 거의 상한가 갔다가 25%에 마감됐거든요. 얘는요, 일봉이에요, 일봉인데, 이날 8월 28일 날, 그죠? 그러니까 회사가 청산, 이제 끝나기 직전, 상장 폐지 내지는 거래정지 들어가기 전에 꼭 일봉에서 꼭 이런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가 되면 캄보디아로 팔리는 거예요. 자,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죠? 바뀌어요, 대주주가. 대표이사가 바뀌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이 과정에서도요, 아주 작전스러운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발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있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저는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자, 볼게요. 이게 8월 28일 기사를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 친구하고 이제 딱 악수를 하는데, 이날 기사가 나온 거예요. 다시 일봉입니다. 오케이. 자, 제가 볼 때는 이거 끝났고요. 현대바이오와 일본의
BP 천연두 치료제 한국 공급망 구축 협의. 그래서 막 일본 바이오테크 뭐 어쩌고 저쩌고 이 회사 천연두 원숭이두장 치료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성분명 테코비리마트의 한국 내 권리 확보 및 공급망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뭐 했다? 논의했다. 28일. 그러고 주가가 거의 상한가 가고 뭐 이래요. 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 터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을 일단 올렸는데, 그러면 성장이 좀 하나씩 파헤쳐 볼까? 자, 파헤치자. 자, 대주지분 11%. 아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며. 현대, 삼성, LG 아니라니까. 주식시장은요, 그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아주 냉정한 시장이다. 네? 그래서 자 11% 이것도 이제 싹 바꿔놓죠, 그죠? 부채 비율 많은 거로 바꿔놓고 자 적자 현대라며요. 바이오 어떻게 이렇게 들어옵니까? 그리고 24년도 8억 좋아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유불 보시고요. 자 청산가치 보자. BPS는 뭐다? 여기다 쓸게요. BPS는 청산가치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BPS가 이 회사는 H당초 600원짜리요. H당초 700원짜리요. H당초 700원이요. H당초 500원이요. H당초 지금 400원짜리를 다 도망갔잖아요. 11% 남겨놓고 쉽게 하면 90% 정도는 개인들한테 딱 넘겨놓고 이 친구들은 어디 갔어요? 예, 마닐라하고 캄보디아에 가 있다고요. 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 어떻게 들어왔니 너는 상장을. 앞에 현대라는 이름을 걸고 옛날에 홈플러스 마냥 홈플러스가 처음에 이 시장에 들어올 때 앞에 삼성 홈플러스 기억나세요? 그 이름을 사는 거죠. 그죠? 한국 기업처럼. 아니다. 자,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원짜리가 지금도 비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타깝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회사의 말로는요, 관리 종목이나 거래 정지나 결국에는요, 상장 폐지의 길로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본에서 갑자기 이런 행위를 하는, 이런 내용들, 이게 과연 정상일까? 그럼 이때 하는 행위들, 도대체 들어오게 된 경위, 중국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특례 상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 중에 어떤 커미션이 있는지 이거를 다 두들겨 잡아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정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아니 내 거는 왜 안 가요?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조금 있으면 막 3,900, 4,000도 가겠어요. 그러니까 5,000 가야 본전이라니까요. 그럼 코스닥은요. 1,000포인트는 벌써 넘었어야 되고요. 코스닥은요. 똑같이 가야죠. 1,400, 1,500. 그런데 이런 종목들 되면 안 가요. 이미 막 아까 보셨잖아요. 27만 원 만들어 놓고 밑으로 쭉 빠져서 1,600원을 만들어 놓으면 전체적인 코스닥 지수가 떨어지겠죠. 오를 수가 없는 거라고요. 제발 이 시장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게 다 바뀌었잖아요. 금감원장도 바뀌고 금융위원장도 바뀌고. 네. 근데 한국거래소 이사장님을 꼭 정원보 회장님 사랑합니다. 이사장님. 자 어쨌든요. 정말 좀 깨끗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현대 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대 바이오. 그래요. 축하해요. 하여튼, 그죠? 하여튼. 제가 이제 꾸준하게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방송을 계속 해 드렸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런 종목을요, 제시를 해요.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한 2,000명 정도의 애널리스트나 이제 전문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을 제시할 때는 얘가요 뭐 천연도 치료제 한국 공급망 구축을 협의했습니다. 뭐 이러지 말고 재무제표를 보여주라니까요. 대주주 지분을 보여주고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이 회사의 청산 가치를 보여준다면 과연 이 종목을 제시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식 대혁명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쯤에서요, 여러분들께 잠시만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주 뭐 다음 주 우리나라 뭐 큰 행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장국이 됐죠. 에이펙이 열립니다. 11월 1일 날 끝나는데요. 그날,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을 무료 강연회, 소규모 무료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한 10분 정도 내외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원하니까요. 밑에 하단에 샵 3772 유료 100원입니다. 그렇게 신청하시면 원래 이제 그 방송 규정상 대전 둔산동 교육장인데 정확한 주소를 거기다 써줄 수 없나요?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시면 일단 뭐 나중에 이제 그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할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자, 이제 이번 또, 자, 오늘 아주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요, 코아스라는 종목인데요. 코아스. 사무용 가구 제조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관리 종목이라고 그랬어요. 관리 종목은 쉽게 표현하면, 이미 사망한 거예요. 그 장례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관 속에 들어갔다. 예전에는 뭐 한 20년 전에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요. 원래는 거래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게 하면 안 돼요. 뭐 30분마다 한 번씩 매매가 이루어지는 게 관리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을 보니까 여기에도 7만 얼마 찍고요. 그리고 지금 3,92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코아스. 그러면 코스닥만 그러냐? 그래서 코스피도 이래 그랬거든요. 코스피도. 그러니까 이 시장이. 그러니까 저는 금융이나 특히 한국거래소, 그러니까 금융당국 자체에서 정말 건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5년 동안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5년 동안 뭐 하지? 자, 여기까지. 자, 보실게요. 이 회사가, 경기 침체로 실적 부진, 신시장 확대, 사무용 가구, 그리고 이제 세계 평화공원 조성 기대감에 관련주로 언급되는 어쩌고 막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이 종목을 보시자고. 자, 14%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그죠? 부채 비율이 이제 엄청 높죠. 그리고 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14%.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가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1년까지는 괜찮지만 2년 내지 3년 이렇게 영업이익이 적자라고 그러면요. 손도 안 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은 그 다음에 가는 길은 황천길, 즉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의 길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자, 부채비율 보니까요. 갑자기 3,300%라고 하는 것은 IMF 때 무슨 뭐 한보나 기아, 혜택 이런 것도요. 부채비율 800% 이랬는데 많아야 뭐 제일 센 게 뭐 1,400 이랬는데 이거 무슨 3,300%입니다. 부채비율이 5년 연속 적자에. 그리고 이 회사 너 이름이 뭐니? 얼마니? 그랬더니 저 600원입니다. 지분은 다 팔아먹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거래 정지를 시키는 게 맞는 거죠. 누구를?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아스. 코아스. 왜? 코아스를 가지고 왔어요. 그때 기사가 떴는데 이렇게 떴어요. 벌점 42점. 한 번에. 불성실 공시법인. 성실하지 못하는 그런 공시를. 그러니까 가짜, 거짓말을 자꾸 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실 상장사로 선정이 됐어요. 출처는 서울경제입니다. 그래서 공시 불이행, 공시번복 이후로 벌점 부과됐고요. 향후 추가 벌점 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가능성도 있다. 여기다 제가 이제 써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수사 판단 관련 주요 경영상 발생 사실 및 거짓 또는 잘못 공시 이렇게 거짓말 시키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어 이런 거죠. 그리고 관리 종목이고. 그러면 아까 이제 재무제표 보셨듯이 살 수 있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뭔 백을 믿고 이런 행위를 하는지 이거는요 이렇게 벌점 주고 그냥 상장 폐지 시키는 게 아니라 폐가망신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아주 그냥
무기징역을 살려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18일 날 나온 겁니다.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회사는 공시불이행위로 최근 어떤 불정실 공시법인에 지정이 됐고 한국거래소부터 42점, 그다음에 제재금 6억 2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등등등등.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사를 보시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 14%의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 엄청나게 많고요. 적자. 이걸 양봉으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부채비율 유보율이 상상 초월입니다. 이건 해당 사항 없다가 막 이게 3,300%. 그리고 다 마이너스에다가 지금 최종 뭐 3,000원, 5,000원, 뭐 600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거래 정지를 시키는 게 맞고, 그러고요. 빨리빨리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아프지만 이미 썩어 문드러진 거는 빨리 도려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장이 바로 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대혁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캔버스 N이라는 종목인데 뭐 하는 회사야? 우리 드라마 제작하는 회사예요. 코스닥 상장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7,600원 4월 28일 날, 그리고 1,046원, 1,65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소장님, 캔버스 N이라는 종목을 무슨 설명을 하시려고요? 좀 기다려봐. 자, OTT 확대로 드라마 제작 수요 증가, 동사는 2003년 설립돼서 몇 년도? 2014년도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 후에 재작년 2023년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드라마 제작 전문 기업이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요. 성공할 수 있죠. 훌륭하죠. 그런데 이 회사 16%. 다시 한번 놀라지 마세요. 언제 상장했다고? 코스닥에 23년. 23년에 상장했는데 지금 지분이 16%. 다 어디 갔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합니까? 이 종목을? 그래요. 자,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많고요. 그래요. 2년 연속 적자고, 부채 비율. 가장 중요한 건요, BPS입니다. BPS. 잘 들으세요. BPS. 따라하세요. 청산가치 BPS. 청산가치 BPS. 이거 보십시오. 여기서 벗어난 종목은 하지 마시고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쭉 보시라니까요. 이 BPS 대비. 최근에요. 에코프로 BM이 막 움직입니다. 그죠? 뭐 2차 전지. 글쎄요. 그걸 왜 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에서. 저는 종목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만 동진세미캠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얘기했습니까? 삼성전자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요. 현대차 사시라고요. 현대위아나.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목들을 사시라고요. 절대. 이미 많이 간 무슨 뭐 조선, 방산 이런 쪽에 여러분 기웃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어쨌다? 자, 700원짜리입니다. 700원짜리. 수아님, 이 종목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열으셨나요? 라고 하면, 드라마 제작 코스닥 상장사 캔버스 N이라는 종목이 뭐라고 기사가 나왔냐? 이것도 벌점 42점 한 번에 여기도 나온 겁니다. 앞서 이 종목이 아니라 캔버스에는 재작년부터 적자를 기록 중이고 지난해 매출액과 순손실은 각각 96억, 70억을 기록했고 올해 2분기 누적 매출액은 9억 원이지만 순손실은 20억. 그래서 매출 규모로 훌쩍 뛰어넘었고 2분기 말 기준 결승금은 114억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스닥 상장사 캔버스 N도 이 종목도 같은 기사에 나온 거예요. 이 종목도 지난달 공시번복으로 불정실 공시법인에 지정됐다. 그러니까 아는 거죠. 어차피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누구를 상대로? 개인 투자를 상대로. 그러니까 이거를요. 불성실 공시법인이 아니라 사기 공시법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무슨 뭐 벌금을 때리고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철퇴를 내려야 된다. 개인 투자자는 뜨거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 업체 역시 추가 벌점을 받게 되면 뭐가 돼요?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캔버스엔 뭐 이 회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이상해. 너무너무 이상해.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네,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다. 주식 대혁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PCL입니다. PCL. 자, 46만 원이에요. 46만 원. 46만 원. 46만 원짜리가 지금 6천 원에 거래 정지가 됐어요. 오, 그래요. 그래요. 자, 이 뭐 하는 회사예요? 여기 보니까요. 체외 진단 성장으로 실적 개선. 그러니까 체외 진단 시약 개발 코스닥 상장사 PCL. 자, 46만 원, 21년도에 이때 누구였을까? 과연 어떤 정권이었을까? 그리고 6천 원 거래 정지. 야, 아까 27만 원도 센데 이건 더 세다, 그죠? 에코프로는 안 그래요? 에코프로 BM은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럼 좀 보자고요. 이런 회사였어요. 자, 빨리빨리 갑니다. 13%입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끝난 거라고요. 예, PCL 끝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무슨 목적으로 온 겁니까? 이 시장에 40만 원대, 27만 원대. 무슨 목적으로 상장을 시킨 겁니까? 정말 기술이 있었습니다.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엔젤 투자 받든지 그건 정부에서 할 일이지. 같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돼서는 안 된다. 자, 어쨌든 얘는 2,500원. 그러니까 이 회사의 운명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겁니다. 안타깝죠. 반기 의결 거절입니다. 자본 잠시 91.5%. 매각 추진. 이거 누가 삽니까? 이거 누가 사겠습니까? 그죠? 기술 특례 상장 체외 진단 시약 개발업체 PCL 기술 특례 상장 이거를 신성장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 자체를 제발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전한 시장이 됩니다. 정상적인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로 해서 작전의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특검을 열어서 그 돈을 피해 입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위로금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자, PCL 지난 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이것도 끝내야 되는데 이건 또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 9월 5일 이 회사의 발행 주권에 대한 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 효력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된다. 그래서 10일 아이비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7월 20일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들 낱낱이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이 회사가 27년 코스닥 시장 특례 상장됐다가 이렇게 된 이 회사 이거를 도대체 믿고 40만 원, 30만 원에 사시겠습니까? 이런 13%의 계속 적자 회사에 2천 원짜리 이거는 애시당초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주식 대혁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밑에 하단에 자막이 하나 더 나갑니다. 이제는 뭔가 새로운 방송에서 다 울분을 토해내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주 11월 첫째 날 토요일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12시에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주식 대혁명. 코스피 30% 오를 동안 코스닥은 15%밖에 못 따라갔습니다. 안 갑니다.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부실기업 정리, 투자자 보호를 병행해야 된다. 많은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님도 안 된다. 그래서 시장을 프라임, 스탠더드, 그로스 3단계로 개편해서 부실기업 대거 퇴출하고 있다. 한국도 이래야 된다. 미국이 그러거든요. 1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요. 경고 주고 아니면 시장에 퇴출시키고 뭔가 정확한 시장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요. 아침 저녁으로 특히나 쌀쌀하고 상당히 좀 춥습니다. 그죠? 건강 꼭 유의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좋은 내용 가지고 힘차게 또 출발하는 성 소장이 되겠습니다. 고운 밤 되십시오. 성 소장이었습니다.